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승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혼란의 시대, 채권에 눈 돌려라. 보통 우리가 투자 상품을 얘기할 때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주식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어떤 이 증권 상품의 기본 축은 주식과 채권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채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네. 채권은 말 그대로 이 채무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이제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공채나 회사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국공채는 이제 국가라든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하는 펀드, 그 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채권이죠. 그래서 정부나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우리 흔히 이제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만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채권 투자는 필요할까요? 네. 왜 투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과 이제 비슷한 건데요. 모든 금융 상품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채권 그러면 수익률이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고 채권이라는 상품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실패하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해서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 말씀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성향에 맞춰서 투자한다는 게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하지만 고객분들 만나보면 조금의 손해도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살다 보면 손해 날 수 있지, 그럼 난 뭐 번호에서 좀 더 돈을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향에 적합한 상품만 선택해서 끝까지 가져간다면은 사실은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상품들 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이제 안정적인 어떤 투자자를 위해서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에요. 저는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성향인데 깨블로 성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제 어떤 금융 투자하는 자산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채권이 뭐 1년에 뭐 한 1%?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또 예금 이자만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산에 투입을 해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 또 두 번째는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언제라도 빼서 투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채권이나 채권 펀드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채권이 단순하게 이자만 얻는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채권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채권은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자 수익이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채권은 정부 기관이나 이제 회사에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자를 돌려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지 만기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채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매도를 했을 때 이제 매매로 인한 이제 자본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을 드리자면 채권도 손해 볼 수 있나요? 채권도 마이너스 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사실은 현업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먼저 제가 공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돈 좀 있으세요? 왜? 좀 내적인 얘기인데? 왜? 제가 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빌려드릴 수도 있죠. 그렇겠죠. 제가 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1억 정도를 좀 빌려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음 달 말일쯤에 제가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정답입니다. 항상 아래부터 여쭤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어차피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제가 홍 대표님한테도 다음 달 말일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한 1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뭘까요?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내가 정말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렸는데 다음 달 말일이 되기 전에 제가 만약에 파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공중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공 대표님하고 저하고 주고받는 걸 이제 보통 사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적으로 주고받는 채권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쪽에서 발생한 어떤 파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산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간에 팔고 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본 수익이 아니라 자본 손익이라고 했어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지난달에 3% 금리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3%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채권을 누군가는 샀겠죠. 근데 이번 달에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을 2% 금리로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지난달에 발행했던 3%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채권은 굉장히 인기가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나오는 채권보다는 옛날에 판매됐던, 과거에 판매됐던 3%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지난달에 3%에 발행했는데 금리가 이제 이번 달에 올라가서 지금 회사들은 채권을 4%에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누가 지난달에 3% 이자를 준다고 한 채권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팔려고 했더니 제값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약간의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약 1000개 정도의 채권형 펀드가 존재를 해요. 근데 직전 1년간 수익이 어땠는지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사실은 손실을 보고 있는 펀드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단기간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6개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몇 개 정도는 또 손실을 보고 있는 펀드들이 보여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년, 2년, 3년 이상 투자를 하는 펀드들은 사실은 수익을 지금까지, 손실을 본 적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볼 수 있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투자 부적격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하이힐드 채권.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채권과 부실 채권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펀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우량채도 아니면서 아주 부실한 채권도 아닌 이 어중간한 중간에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채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당간당하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우량한 회사보다는 부도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 못지않게 변동성이 커요. 맞습니다. 저도 언뜻 봤을 때 예전에 그런 거의 한 10%대의 플러스가 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10몇 퍼센트. 하이힐드 채권이 채권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안 그럴 것 같지만 1년 수익률이 10% 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럼요. 그만큼 그게 10%가 났다는 거는 마이너스 확률도 그만큼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 좋습니다. 채권이라는 것도 뭔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데, 그렇죠. 채권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냐 네네. 아니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예.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내가 만약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수익성을 좀 포기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국공채라든지 아니면 회사채 중에서도 우량채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채권도 이제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거든요. 네. 단기채를 또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채권의 어떤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시소의 효과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시소 같은 경우에 이제 양쪽 끝에 앉아 있느냐, 한쪽에서는 이제 중심 주가 가까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달라지잖아요. 주가 가까이 있으면은 얘가 많이 움직여도 얘는 조금만 움직이는데 멀리 앉아 있으면은 이만큼 움직이면 똑같이 이만큼 움직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 투자하시고 예. 그 다음에 뭐 해외 채권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형 펀드 못지않는 어떤 변동성을 가지는 하이힐드 채권 같은 채권에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채권을 선택하실 때 나는 손해보는 거 절대 싫어. 네. 안정적으로 갈래 이러면은 국공채나 우량채.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국공채보다 금리가 낮게 이렇게 팔리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공채나 우량채를 매입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난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이힐드 채권 또는 해외 글로벌 채권 그리고 만기가 긴 장기채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